보여줘요. 수연 씨의 비밀.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그는 천천히 밀어넣었다. 수연의 안은 뜨겁고 건조했지만 점점 윤활이 흘러나왔다. 8년이에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 게. 민주는 수연을 안았다. 수연의 고백에 민주는 놀랐다.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수연의 입술은 뜨거웠고 손길은 열정적이었다. 이제 넣을게요. 아프면 말해요. 민준이 속삭였다. 수연의 그곳은 오랜 공허처럼 느껴졌다. 연결되는 느낌이었지만 허공 같은 이상한 감각. 마치 우리 마음 같아요.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연이 신음하며 반응했다. 아프게 해줘요. 여기 가슴 끝을. 수연의 비밀이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생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민주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IT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 안정은 마치 투명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내 혜진과의 결혼 생활은 25년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지시와 확인만 오갈 뿐이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대신 쓰레기 버려놔. 세금 고지서 왔어 같은 말들. 딸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독립해 살고 있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희미해져 갔다. 민준의 가장 큰 고통은 불면증이었다. 밤이 되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아 새벽까지 뒤척이다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밤을 달래기 위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중년의 일상 공유라는 그룹을 발견했다. 그곳은 4050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진과 글을 올리는 공간이었다. 맛있는 음식 사진, 주말 산책 이야기, 혹은 가벼운 고민들. 민주는 처음에는 구경꾼로 머물렀지만 점점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그 그룹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은하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였다. 그녀는 프로필 사진 없이 간간히 짧은 글을 올렸다. 비 오는 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살아간다는 게 그냥 버티는 건 아닐까? 그런 글들은 민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은하의 글에 나도 그래요. 새벽에 혼자 창밖을 보곤 해요.처럼 공감 댓글을 남겼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민준은 여전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은하는 여전히 고독한 글을 올렸다. 직접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준이 수연을 처음 만난 건 태호의 갑작스러운 전화 때문이었다. 태호는 대학 시절부터 즉흥적인 녀석이었고 그날도 야, 오늘 저녁에 중년 그룹 멤버 몇 명 모아서 고기나 구워 먹자. 7시에 그 가게로 와 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집에 가봤자 텅 빈 거실과 아내의 무관심한 시선뿐이었다. 혜진은 요즘 골프 모임에 빠져 늦게 들어오곤 했고 대화는 오늘 뭐 했어? 조차 생략된 지 오래였다. 그래, 나가보자.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 20분 늦을 것 같았다. 역을 나서자마자 서둘러 걸었는데 앞에 한 여자가 스마트폰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다. 160cm 정도의 키에 슬림한 체형, 검은색 트렌치코트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단발머리가 인상적이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태호 모임 가시는 분인가요? 민준이 직감적으로 물었다. 여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길을 잃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함께 가게로 향하며 민준은 그녀를 슬쩍 관찰했다. 피곤해 보이는 눈빛, 하지만 단정한 자세가 매력적이었다. 가게에 도착하니 태호와 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지은은 화려한 메이크업에 밝은 옷차림으로 민준 옆에 여자와 대비됐다. 수연아, 왔어. 지은이 반갑게 소리쳤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이 여자가 2년 동안 온라인에서 보던 은하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과 수연은 대학 동기였고 지은이 수연을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였다. 수연이는 집순이야.
일 끝나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래서 오늘 데리고 왔어.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수연은 민망한 듯 웃었지만 부정하지 않았다. 모임은 술과 함께 풀렸다. 수연은 온라인 그룹은 처음 나와봐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죠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이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없었군요. 은하님 글 자주 봤어요. 비 오는 밤 그 글 기억나요? 라고 하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거요? 부끄러워요. 수연은 교사로 20년 넘게 일했다고 했다. 남편은 건설 회사 임원으로 바쁘고 아들은 고등학생.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대단해요. 민준이 감탄하자 수연은 변화가 무서워서 버티는 거예요. 익숙함이 편하죠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지은은 우리 남편은 사업꾼이라 집에 안 들어와. 나도 그냥 하루 버티는 거지라고 웃으며 말했고 태호는 아내와의 불화를 숨기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지갑으로 봐. 돈만 주면 돼. 민준도 아내와는 남남처럼 살아요. 각자 알아서라고 털어놨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외로운 결혼 생활, 가족 속의 고독. 태호가 민준의 젊을 때 이야기를 꺼내자 수연은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안전한 길만 걸었어요 라고 말했다. 모임 후 며칠 지나 다시 모였다. 이번엔 태호의 제안으로 근교 카페 투어. 민준의 차로 이동하며 수연이 조수석에 앉았다. 뒷좌석에서 태호와 지은이 떠들었지만 수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했다. 불편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오랜만에 나와서 낯설어요. 사람 많은 데는 피곤하죠. 그럼 왜 오셨어요? 지은이가 졸라서. 그리고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나처럼 외로운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워요. 다들 표현 안 할 뿐이죠. 카페에서 산책하며 민준과 수연은 뒤처졌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슬퍼요. 수연이 말했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저도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 더 외로워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연의 남편은 일만 하고 대화는 최소한. 민준도 아내의 무관심을 털어놨다. 산책 끝에 민준이 우리 친구 할래요.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자 수연은 망설이다 좋아요 라고 답했다. 집으로 데려다주며 수연의 아파트 앞에서 대화가 길어졌다. 수연은 평생 착하게만 살았어요. 실패가 무서워서라고 고백했다. 민준도 비슷한 삶을 이야기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물었다. 수연이 무서워요. 하지만 궁금해요 라고 하자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제가 보여줄게요. 수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이 주말에 산책할까요? 라고 문자 보냈고 수연의 답이 왔다. 좋아요. 산책은 호숫가로 이어졌다. 손을 잡고 걷다 수연이 이게 불륜인가 봐요. 무서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점심 후 호숫가 근처 펜션으로 향했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방에서 호수를 보며 수연이 안 갈래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수연을 안았다. 8년이에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 게. 수연의 고백에 민준은 놀랐다. 옷을 벗으며 수연의 가녀린 몸이 드러났다. 작은 가슴, 부드러운 피부. 예쁘지 않죠? 수연이 부끄러워했다. 아니, 아름다워요.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수연의 입술은 뜨거웠고 손길은 열정적이었다. 이제 넣을게요. 아프면 말해요. 민준이 속삭였다. 수연의 그곳은 오랜 공허처럼 느껴졌다. 연결되는 느낌이었지만 허공 같은 이상한 감각. 마치 우리 마음 같아요. 민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수연이 신음하며 반응했다. 아프게 해줘요. 여기, 가슴 끝을. 수연의 비밀이었다. 흥분돼요. 당신만 알아요. 민준은 따랐다. 수연의 몸이 격렬해졌다. 찌르르하는 소리와 함께 흰 액체가 흘렀다. 신음이 커졌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였지만
새로운 외로움을 불러일으킬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순간만이 살아있는 증거였다. 민주는 수연의 가녀린 허리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묻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숨결을 느끼는 수연의 몸이 떨렸다. 아, 민준 씨,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다. 펜션 방 안, 호수 너머로 스며드는 석양이 붉게 물든 커튼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민주는 수연의 얇은 블라우스를 천천히 풀어헤쳤다. 단추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출렁였다. 수연 씨, 숨소리만 들어도 미치겠어요. 그는 속삭이며 그녀의 가슴 끝을 엄지로 문질렀다. 수연은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젖혔다. 아프게 해줘요. 그게 좋아요. 민주는 그녀의 가슴 끝을 세게 꼬집었다. 수연의 몸이 번쩍이며 허공을 찼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닌 오랜 공허 끝에 터진 쾌락의 증거였다. 민주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청바지를 벗겨냈다. 팬티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이렇게 젖었는데 8년이라더니. 그는 장난스레 웃으며 손가락으로 그녀의 틈을 벌렸다. 수연은 다리를 오므리려 했지만 민준의 무릎이 막았다. 보여줘요. 수연 씨의 비밀. 그의 손가락이 안으로 미끄러졌다. 뜨겁고 좁은 살결이 손가락을 조였다. 너무 오랜만이라 수연은 허리를 비틀며 울었다. 민주는 천천히 손가락을 빼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다 들어갈까요? 그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속삭였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그는 천천히 밀어 넣었다. 수연의 안은 뜨겁고 건조했지만 점점 윤활이 흘러나왔다. 아, 그녀의 신음이 방 안을 울렸다. 민주는 끝까지 밀어넣고 멈췄다. 가득 찼어요. 민준 씨,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그녀의 가슴 끝을 다시 꼬집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찍어. 소리와 함께 하얀 액체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점점 더 크게 신음했다. 민준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안을 채웠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호수 너머로 석양이 지고 방 안은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다. 수연의 가슴이 민준의 가슴에 닿아 뜨거운 심장 박동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민준은 수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수연 씨, 이제 어떡하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여인의 온기,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수연은 눈을 감은 채 민준의 등을 어루만졌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처럼 작았다. 8년 동안 쌓인 공허가 한 번에 터져버린 듯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남편한테는 미안해요. 하지만 이 느낌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요. 그녀는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민준은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나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수연 씨 없이는 이제 못 살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호수의 물결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그는 수연의 귀에 속삭였다. 다음엔 더 깊이 들어갈게요. 수연 씨가 원하는 대로 아프게도 부드럽게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갈망으로 빛났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고 차로 향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면 또 그 공허한 침대 위에 누워야겠죠.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럼 다음엔 내 집으로 와요. 우리 집 침대에서 아내가 없는 날. 수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준 씨만 있으면 어디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손길 속에는 이미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금기의 선을 넘은 그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민준과 수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공허를 채우는 존재가 되었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다시 만나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다. 민준은 수연을 집 앞에 내려주며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술에 깊게 키스했다. 내일 또 문자할게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기다릴게요. 민준 씨.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민준은 알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아내의 무관심한 얼굴을 마주했다. 혜진은 TV만 보며 늦었네라고 툭 던졌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수연의 냄새를 떠올리며 그는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일 밤 호텔로 와요. 수연의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내 민준 씨가 원하는 대로 아프게 해줘요. 그들의 금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